시설 원예기사 2차 작업형 7강 기출단면도 그리기입니다. 기출단면도 그리기와 관련해 설명드리는 제도 방법과 순서는 시설 원예기사 작업형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도면을 그리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실질적인 제도 방법과 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원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은데 문제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규격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추계면도와 측내면도를 참조하라고 도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도면을 바탕으로 어떠한 단면도를 그려야 할지 문제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공된 규격 및 도면, 추계면도, 측내면도를 참조하여 농가보급형 경질판 온실 폭 2700mm의 단면도를 완성하시오. 축척 1대 100. 이 지문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온실의 폭이 2700mm라는 거하고 축척이 1대 100이라는 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 규격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3번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축고가 3200mm이고 동고가 5400mm입니다. 한계동 폭이 9000mm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힌트가 되겠습니다. 한계동 폭이 9000mm인데 경질판 온실의 폭이 2700mm이기 때문에 9000mm인 동이 3개가 연결된 연동하우스라는 것을 이 폭과 한계동 폭을 통해서 파악해내야 합니다. 축고와 동고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축고는 지면에서 처마 높이입니다. 실제로 지붕이 만들어지는 그 끝까지의 높이, 처마돌이의 높이까지가 축고이고 동고는 이 동자가 용마루 동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한 동, 두 동 할 때 지붕 한 개, 두 개를 해서 집을 한 동, 두 동 세는 것처럼 동고도 지면에서 용마루, 즉 지붕의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동고입니다. 온실의 지면에서 끝까지의 높이가 동고이고 기둥이 서 있는 높이까지가 축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계면도와 측내면도에서도 앞 조건에 주어진 길이에서 축고가 3200mm이고 동고가 5400mm라는 걸 알 수 있고 축고에 대한 세부 치수와 지붕의 높이가 얼마라는 것까지 처마에서 지붕까지의 높이가 얼마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동고의 높이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완성할 때 이걸 참조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단면도를 그리면 이와 같은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답안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흐리고 글씨가 선명하지 않아서 평소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선명하게 도면을 제가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도면을 참조해서 평소에 도면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이 쉽게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면은 원본 그대로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니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제도 용지를 받게 되면 수험번호와 성명을 쓰시고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에 도면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분석을 끝냈는데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처음 제도를 접하신 분들은 제도를 하는데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불필요한 도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원예기사 작업형에서 단면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제도 도구에는 제도판, T자 삼각자, 스케일자, 제도형 샤프 및 홀더가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제도판은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서 나눠주는 제도 용지가 A2라고 하니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도면을 그릴 때는 책상보다 제도 용지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고르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홈이라도 펴 있다면 도면을 그릴 때 수평선이나 수직선이 곧바로 그어지지 않고 어긋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홈 쪽으로 잘못 찍혀서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서 도면 자체가 예쁘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도판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도판이 비싼데 그러면 제도판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당근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저렴하고, 제도판 외에 끼워주는 삼각자나 스케일자도 함께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근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도판은 미카도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를 고정하고 수평을 유지하는 기본 바탕이고, 휴대용이나 아이자가 부착된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아이자입니다. 이 아이자가 상, 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평선을 긋거나 삼각자를 여기에 대고 수직선을 그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도판 중에는 아이자가 없거나 아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T자를 이용해서 T자를 여기에 대고 수평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자는 실제 크기를 일정 비율로 축소하여 그릴 때 사용하는 삼각형 모양의 자인데 축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 면에 두 개씩의 축척이 있습니다. 축척은 1대 100부터 200, 300, 400, 500, 600이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1대 1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1대 100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1대 100이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제도용 샤프와 홀더는 필기구로서 도면의 선 굵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두세 개 정도의 힘의 굵기가 다른 것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컴퍼스 디바이더가 있는데, 컴퍼스는 원이나 원호를 그리고 디바이더는 선의 길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합니다. 각도자는 원하는 각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은 꼭 구매를 하시거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도구 외에 정밀도 및 편의를 위한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템플릿은 그림과 같은 자인데, 이 자에는 원, 타원, 사각형 또는 각종 기호가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구멍 뚫린 판인데, 예를 들면 기초석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사각형과 삼각형 등을 이용해서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판은 보기와 같이 얇은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모양의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선에다가 대고 지운다면 주변의 선을 건드리지 않고 원하는 부분만 정교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컴퍼스로 원이나 원호를 그린다 했는데 이게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유로운 곡선을 매끄럽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데, 이걸 일명 달팽이자라고 하고 지붕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제도비는 지우개 가루를 손으로 쓸면 지우개 가루에서 도면이 번지기도 하고 그어놓은 선이 약간 지워지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번지고, 그럴 때 이러한 전용 빗자루로 깔끔하게 털어내면 도면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다 구매하기가 힘드시고 준비하기 힘들다면 1번과 2번과 3번은 가급적 구매하시거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기타 도구로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종이를 제도판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보통 종이 테이프라고 하며 다이소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링 원주 원형 형판자는 연동하우스 지붕을 그릴 때 컴퍼스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연동하우스 그리는 데는 반드시 운영자나 이러한 원형 형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준비를 하시는 게 시간 내에 도면을 그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용지는 A3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A2를 나눠준다고 하면 A2는 A3보다 세로 12cm, 가로 17cm가 더 크기 때문에 상하 세로에서 얼마만큼 띄고 선을 그으세요 할 때는 세로는 A2 용지의 경우에 6cm를 감안해서 적용하면 되겠고, 좌측에서 얼마를 떼서 중심선을 그으세요 할 때는 가로는 8cm 정도를 감안해서 A2는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판 2의 제도 용지를 고정해야 됩니다. 제도 용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도판 중앙에 놓고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일부 마그네틱 제도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마스킹 테이프 대신에 이러한 철판으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 도면에서 살펴보면 제도 용지를 받으면 수험번호, 성명, 감독 확인을 한 다음에 제도 용지를 마스킹 테이프 가지고 4군데에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도판 2에 제도 용지를 고정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심선 그리기입니다. 제도판에 부착된 I자 위에 삼각자를 고정시킨 후에 중심선인 이러한 굵게 보이는 1.3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릴 때는 좌측에서 약 24cm 간격을 두고 그려야 합니다. 도면에서 확인을 하면 제도 용지를 제도판 위에 고정한 후에 제일 먼저 I자와 삼각자를 이용해서 좌측에서 24cm를 띄고 여기에 중심선을 1.3선으로 그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심선을 그은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수평선 그리기입니다. 수평선은 제도판에 부착된 I자를 이용해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제일 처음에 그리는 수평선이 기준선이 되겠는데, 기준선은 밑으로부터 약 15cm 높이의 기준선을 긋고 축코는 기준선부터 3.2cm를 띄워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축구 높이의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여기서 3.2cm는 실제로 1대 100의 축척이기 때문에 3.2m라는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높이, 여기 지붕까지의 높이, 지면에서 지붕까지의 높이 세 번째가 5.4cm의 간격을 두고 세 번째 수평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상단에는 가로 치수선을 그어야 하는데 여기에 처음에 4cm를 띄고 그 다음에 5cm를 띄고 치수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 I자를 이용해서 수평선을 그리는데 이게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여기서 약 15cm의 간격을 띄고 그려주고, 두 번째로는 축구 높이 3.2cm 간격, 세 번째로는 동고의 높이 5.4cm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가로 치수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한동의 폭인 9000mm, 세 개를 합한 2700mm의 치수를 기입해 주기 위해서 상단에서 4cm 그리고 5cm 간격을 두고 수평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준선과 축고 수평선, 동고 수평선, 가로 치수선을 그린 다음에 세로 치수선을 그리면 됩니다. 세로 치수선은 제도판에 부착된 I자와 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제도용지 좌측으로부터 5cm, 4cm, 3cm의 각각 간격을 두고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수직선의 용도는 세로 치수선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확인해 보면 I자와 삼각자를 이용해서 좌측으로부터 5cm, 4cm, 3cm 간격을 두고 이와 같은 세로 치수선을 그린다는 내용입니다. 세로 치수선을 그린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연동하우스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선을 그려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중심선 그리기 방법으로 최초 중심선을 사이에 두고
4.5cm 간격으로 좌우에 그려나가면 됩니다. 본 화면에서는 가운데 동이기 때문에 좌측 동과 우측 동도 똑같이 4.5 간격을 두고 중심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은 1.3선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면에서 보면 최초의 중심선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4.5cm 간격으로 기둥선, 그리고 연동하우스 중심선, 기둥중심선, 기둥중심선, 연동하우스 중심선, 기둥중심선을 4.5cm 간격으로 계속 그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동하우스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선을 그린 이후에는 연동하우스에 기둥을 그리고 불필요한 선을 지워야 합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약 1mm의 간격을 두고 진한 실선을 긋는 게 연동하우스의 기둥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선은 지우개 판을 대고 지우개로 이 부분만 지우면 선명하게 지워집니다. 도면에서 확인해 보면 기둥의 중심선을 그은 곳에 양쪽에 1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한 실선을 그어서 연동하우스에 기둥을 그려주고 불필요한 선은 지우개판과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의 기둥이 완성되면 이제 연동하우스에 지붕을 그려야 되는데, 지붕을 그릴 때 코링 원주원형 형판자를 이용하면 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퍼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편리한데 이러한 형태로 그으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확인하면 원주원형 형판자를 이용해서 지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운영자, 즉 달팽이자를 이용해서 이 지붕의 원호를 그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 기둥과 웹비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이즈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붕 평면도를 참조하면 전체 폭에 27,000mm가 있고 한계동 9,000mm가 있고 이 사이에 측면 웹피에 대해서 약 600mm라고 있기 때문에 원 안에 여기에서 간격은 약 600mm 600mm이니까 실제 도면을 할 때는 6mm를 띄고 이걸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의 지붕을 완성하면 그림과 같이 연동하우스의 기초틀이 완성이 됩니다. 기초틀에 불필요한 선은 지우개판을 이용해서 지우고 디테일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그리고 치수를 쓰고 문제의 조건, 규격 및 구조 재료를 참조하여 알맞게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해서 중반 받침, 사제와 같은 디테일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의 기초틀을 완성되면 도면에서와 같이 보이는 중앙 받침, 사제, 이와 같은 디테일들을 추가하고 규격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지지선을 이용해서 하나둘씩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동하우스 제도의 완성입니다.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기입해야 됩니다. 기입하지 않으면 그 숫자만큼 감점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하고 도면의 명칭, 축적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도면 답안을 제출하여 모든 분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제도의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도 용지를 받으면 제도판 2에 고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중심선을 그리는데 A3를 기준으로 중심선은 좌측에서 24cm의 간격을 두고 1.3선의 중심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중심선이 가운데 동의 중심선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평선을 그려야 하는데 수평선은 하단에서 15cm의 간격을 두고 그려야 하며 이 수평선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됩니다. I자를 이용해서 수평선을 그리고 축구 높이 수평선,
동고 높이의 수평선을 그리고 가로치수선도 함께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로 치수선인데 간격을 좌측으로부터 5cm, 4cm, 3cm 간격을 두고 세로 치수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최초로 그렸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4.5cm 간격을 두고 연동하우스의 중심선과 기둥 중심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1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한 실선으로 기둥을 그려주고 불필요한 선은 지우개 판과 지우개로 지우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붕을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 추가 후 치수, 문제 조건을 기입한 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원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제도의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선명한 도면을 가지고 평소에 연습을 해서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